안녕하세요. 슈퍼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딩의 능력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지금도 수많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의 해답을 실제로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트레이더 리처드 데니스입니다. 리처드 데니스는 22살에 단돈 1,600달러로 트레이딩을 시작해서 단 9년 만에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대의 자산을 만든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대단한 점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는 트레이딩을 할 때 감각이 아니라 규칙으로 매매하는 시스템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추세 추종 전략, 손실을 관리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 그리고 트레이딩은 훈련으로 익히는 기술이라는 사고방식까지 이 모든 것의 출발점에 바로 리처드 데니스가 있었습니다. 데니스는 남들이 경제 분석하고 뉴스를 보고 온갖 지표로 시장을 예측하려고 할 때 완전히 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가 평생 주장한 투자의 핵심 철학은 바로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시장의 추세 흐름이 가는 방향 그대로 따라가라였습니다. 이 단순한 투자 원칙 하나로 그는 시장을 압도하고 엄청난 수익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 투자자였던 윌리엄 에크하르트가 트레이딩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해 데니스는 올바른 규칙과 훈련만 있다면 누구든 뛰어난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주장을 말이 아니라 실제 실험을 통해 증명합니다. 이 실험이 바로 그 유명한 터틀 트레이더입니다. 터틀 트레이더 실험은 데니스가 신문에 아주 짧은 공고를 하나 내면서 시작됩니다. 신문 공고에는 트레이딩을 배울 의지가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트레이딩 경력도 필요 없고 전공도 상관없습니다. 나이, 성별, 조건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고를 보고 12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공무원, 음악가, 체스 선수, 보드게임 챔피언, 광고업 종사자 등 직업도 정말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대부분이 트레이딩 경험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이 훗날 월가의 전설이 됩니다. 데니스가 이들에게 트레이딩 훈련을 시킨 기간은 고작 2주, 정확히 14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써온 매매 진입 기준, 자금 관리 규칙, 손절 방식, 그리고 추세 추종 원칙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자 그는 정말 미친 결정을 합니다. 자기 돈을 이 초보자들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3년 뒤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수억 달러 규모로 전원이 수익률 1000% 이상을 기록합니다. 1982년 추가로 8명을 더 뽑아 똑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했는데 이들 역시 1000% 이상의 성과를 냅니다. 이 실험이 남긴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트레이딩의 성패는 재능이 아니라 원칙과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데니스는 훈련생들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거래는 손실로 끝날 것이다.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 번 큰 추세가 나오면 그 포지션을 몇 주, 몇 달,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강력한 추세가 그동안의 모든 손실을 덮고도 남는 폭발적인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터틀 트레이딩 시스템의 핵심인 추세 추종 전략입니다. 지금도 터틀 트레이더 1기 출신들 중에는 거대한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제리 파커라는 인물인데 그는 원래 평범한 회계사였지만 지금은 2, 3조 원 이상의 거대한 투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펀드 회사의 CEO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지?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터틀 트레이더 관련 책들과 해외 영상들을 전부 다 찾아보고 리처드 데니스가 사용했던 방식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터틀 트레이더의 실제 매매 규칙과 실전 매매법을 공개해 드릴 테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트레이더 자동 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 후 문의해 주세요. 데니스는 12인의 터틀 트레이더에게 매매 전략부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4가지 투자 원칙을 몸에 새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데니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4가지 원칙 투자 원칙 중 첫 번째는 한 번의 거래에서 계좌의 2% 이상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니스는 제자들에게 절대 2%를 넘기지 말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기준은 지금도 많은 고수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기본처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좌가 1억 원이라면 한 번의 손절은 최대 200만 원까지 허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연속으로 실패하더라도 계좌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데니스는 계좌만 살아있다면 결국 한 번의 큰 추세가 모든 손실을 되돌려준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손실을 빠르게 망설이지 말고 끊는 것입니다. 데니스는 손절을 실패가 아니라 비용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업을 하면 임대료나 인건비가 들듯 트레이딩에서도 손절은 피할 수 없는 운영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손실을 미루는 사람은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수익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즉, 손절은 빠르지만 이익은 짧게 확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실은 버티고
수익은 빨리 챙깁니다. 이 방식으로는 계좌가 크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데니스는 시장의 추세 흐름이 맞았다면 시장이 그 흐름을 끝낼 때까지 함께 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터틀 트레이더들은 한번 추세를 잡으면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도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그 한 번의 큰 추세가 이전 손실을 모두 덮고도 남는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추세를 따르는 것입니다. 데니스는 시장을 맞이하려는 시도 자체를 경계했습니다. 트레이더의 역할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흐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뉴스나 경제지표, 전문가 의견보다도 실제로 움직이는 가격 흐름에만 집중했습니다. 결국 시장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간다는 단순한 태도가 데니스의 성공 투자 철학의 중심이었습니다. 실제 차트를 보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것이 보일 겁니다. 가격이 이 근처에만 오면 올라가지 못하고 매번 다시 밀려나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경험 있는 트레이더들은 이런 자리에서 섣불리 들어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에는 다를 것 같은데 이러한 기대감으로 미리 매수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저항이 정확히 언제 뚫릴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구간에서 진입을 반복하다 보면 돌파가 실패할 때마다 손실만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중요한 순간은 그 다음에 옵니다. 시장은 결국 어느 시점에 이 저항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눌려있던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가격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로 리처드 데니스의 매매 전략이 힘을 발휘합니다. 데니스는 제자들에게 작은 손실을 여러 번 보는 건 실패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진짜 추세가 시작되는 그 한 번의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항선 근처에서 진입했다가 짧게 손절하는 과정이 몇 번 반복되더라도 한 번의 손실을 2% 한으로 철저히 제한한다면 계좌에 주는 충격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추세가 시작되는 단 한 번의 거래에서 그동안의 모든 손실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추세 추종 전략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10번의 매매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앞선 9번의 매매에서는 매번 1%씩 손실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딱 한 번의 거래에서 25%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번 중 한 번밖에 못 맞히는데 이거 결국 망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9번의 손실은 총 마이너스 9%고 여기에 한 번에 25%의 수익이 더해지면 최종 결과는 16%의 수익입니다. 승률이 낮아도 단 한 번의 큰 추세가 전체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구조가 바로 데니스가 믿었던 게임의 방식입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실행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즉, 연속으로 손절이 나올 때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내 계좌가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고 있으면 손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매매 전략이 정말 맞는 걸까? 하는 의심이 스며들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칙을 깨트립니다. 빨리 끊었어야 할 2%의 손실을 조금만 더 보자는 생각으로 손절하지 않고 버티다가 순식간에 10%, 20% 이상 손실이 커져버립니다. 리처드 데니스는 계좌가 무너지는 진짜 원인이 전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멘탈과 규율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니스는 매매를 실패했다면 늘 매매 전략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또한 데니스는 여러 가지 매매 지표를 복잡하게 섞어 쓰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집중한 건 오직 가격이 스스로 보여주는 움직임, 즉 프라이스 액션이었습니다. 고점과 저점이라는 아주 단순한 기준만으로 시장의 방향과 힘을 읽어냈고 이 방식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매번 고점과 저점을 직접 눈으로 찾는 건 생각보다 번거롭고 장세가 빨라질수록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트 위에 고점과 저점을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지표를 함께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 좌측 상단에 있는 지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검색창에 하이스트 하이, 로이스트 로우라고 입력해 주시고 차트에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지표의 설정의 모습 탭으로 이동해 무빙 에버리지 항목을 체크 해제해 줍니다. 그러면 각 구간의 고점과 저점이 자동으로 표시되고 지금 시장이 고점을 돌파했고 저점을 이탈했는지를 훨씬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의 가장 큰 장점은 고점과 저점을 자동으로 표시해준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지금이 돌파 구간인가?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하는 자리인가? 바닥이 새로 만들어졌나? 같은 고민을 매번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트 위에 그려진 이 선들이 현재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가격이 그 기준을 넘었는지 밀렸는지를 눈으로 훨씬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표를 추가한 이후 리차드 데니스가 실제로 사용했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해야 비로소 터틀 트레이더식 브레이크아웃 전략이 완성됩니다. 지표를 더블 클릭해서 설정 창을 열어서 먼저 진입 기준 기간은 20으로 설정하고 반대 방향 청산 기준은 10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상승 돌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최근 20개의 캔들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봅니다. 가격이 이 수준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면 그때 비로소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포지션을 정리할 때는 최근 10개의 캔들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격이 이 기준을 이탈하면 수익이 나고 있든 아니든 미련 없이 청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차트를 보다 보면 특정 고점에 가격이 닿을 때마다 계속 막히는 구간이 누구나 눈에 들어옵니다. 아, 여기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또 가격이 오랜 시간 한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 고점선과 저점선이 나란히 평평하게 유지됩니다. 이 구간은 시장이 다음 움직임을 위해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가격이 그 고점선을 힘있게 돌파합니다. 이 순간부터 흐름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고 고점이 연달아 갱신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데니스가 말한 브레이크아웃 패턴의 본질입니다. 하락의 원리도 완전히 같습니다. 가격이 저점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는 순간 새로운 저점이 만들어지면서 시장 흐름은 아래쪽으로 계단식 하락을 시작합니다. 위든 아래든 시장 구조가 한번 무너지면 그 방향으로 연속적인 움직임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지션 진입 조건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캔들이 종가 기준으로 고점선을 상승 돌파하면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고 캔들이 종가 기준으로 저점선을 하락 이탈하면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자, 이제 매매 진입 기준을 정했으니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대로 손절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데니스가 얼마나 철저한 트레이더였는지는 이 손절선을 정하는 방식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절대로 감으로 손절선을 잡지 않았습니다. 리처드 데니스는 시장이 실제로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를 숫자로 측정한 뒤 그 수치를 기준으로 손절선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이 바로 ATR 지표입니다. ATR 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이 실제로 얼마나 크게 움직였는지를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오늘 시장이 얼마나 출렁거렸는지를 알려주는 객관적인 변동성 기준 지표로 보시면 됩니다. 데니스는 이 ATR 지표를 활용해 손절을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잡았습니다. 시장의 노이즈에 흔들려 쓸데없이 손절을 하지 않으면서도 틀렸을 때는 빠르게 물러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일단 ATR 지표를 차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차트 상단의 지표 탭을 클릭하고 검색창에 ATR이라고 입력하면 Average True Range가 가장 위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걸 차트에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ATR 지표 설정 창으로 들어가서 길이를 14에서 20으로 변경해 줍니다. 데니스는 21을 ATR 지표의 기준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했습니다. 즉, 최근 20개 캔들의 평균 변동폭을 기준으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폭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판단한 겁니다. 이제 차트 아래쪽에서 변동폭이 실시간으로 숫자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데니스가 ATR 지표를 활용해 손절선을 설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니스는 진입 시점의 ATR 수치를 기준으로 손절선을 이 ATR 수치의 정확히 2배만큼 떨어진 지점에 설정했습니다. ATR이 그 순간 시장이 흔들리는 평균적인 폭이라면 손절선을 그 흔들림의 2배 바깥에 두어 사소한 노이즈 움직임에 손절이 나가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고점선을 가격이 강하게 돌파했고 그 돌파 캔들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매수 가격은 105,150달러입니다. 같은 시점에 ATR 수치를 확인해보니 280달러입니다. 여기에 2배를 적용하면 손절폭은 560달러입니다. 그래서 매수 진입가 105,150달러에서 560달러를 뺀 104,590달러의 손절가를 설정합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해서 이 손절선을 터치했습니다. ATR 지표값의 2배 지점을 건드렸다는 것은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더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니스는 이 지점에서는 어떠한 기대도 없이 기계적으로 손절해 계좌를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손절 이후 가격은 큰 폭으로 추가 하락을 이어갔고 원칙을 지킨 트레이더는 불필요한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트에 하나 더 추가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고수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수십 년 동안 추세의 기준선으로 사용되어 온 바로 그 선,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동안 실제 거래일수가 대략 200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장기 추세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 기준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됐고 이제는 특정 시장이나 상품을 가리지 않고 글로벌 공통 기준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봉뿐만 아니라 분봉, 시간봉 같은 짧은 타임프레임에서도 200일 이동평균선을 시장 참여자들의 장기 심리와 큰 흐름을 판단하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반대로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면 장기 하락 추세로 인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차트를 보면서 지금까지 알려드린 터틀 트레이더 매매법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수 타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차트를 보면 가격이 오랫동안 좁은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고점선이 길게 유지되는 구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고점선을 돌파할 경우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는 가격이 아직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매수하지를 않고 일단 고점선만 계속 유지하면서 관찰합니다. 이후 고점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반드시 캔들 종가 기준으로 고점선을 돌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해당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때 비트코인 매수가는 10만 2,200달러입니다. 이제 손절선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하단의 ATR 수치를 확인해 보니 200입니다. ATR 수치의 2배인 400달러까지는 시장의 변동성 안에서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10만 2,200달러에서 400달러를 뺀 10만 1,800달러의 손절선을 설정합니다. 이후 가격이 반등하면서 빨간색 저점선이 손절선 위로 올라옵니다. 이 시점부터는 청산 기준을 기존 손절선이 아니라 이 빨간색 저점선으로 바꿔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손절선과 청산 기준을 가격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을 하면 손익비는 자연스럽게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할수록 빨간 선도 함께 따라 올라오고 익절 가격도 역시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상승 추세의 초반에서 익절이 나가기보다는 추세가 끝날 때까지 수익을 끌고 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가격이 빨간색 저점선 아래로 잠시 내려오는 구간이 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여전히 빨간색 저점선 위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익절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후 가격은 한 차례 더 상승했고 마침내 처음으로 저점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캔들 종가에서 전량 익절을 진행합니다. 상승 추세의 힘이 꺾였다는 신호였고 실제로 익절 이후 강한 장대 음봉이 이어지며 하락이 시작됩니다. 이제 화면을 조금 크게 보면서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 구간을 끝까지 가져가면서 전체 움직임을 전부 수익으로 연결했고 손절가는 ATR 변동성의 2배 수준으로 적당히 설정했기 때문에 이번 트레이드는 손익비가 11배에 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절 이후 가격은 큰 변동성 없이 한동안 횡보를 하다가 결국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하락 추세가 시작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자연스럽게 매도 포지션을 준비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차트로 보면 가격이 여기 저점선을 이탈할 경우 강한 하락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기준으로 잡아두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저점선을 강하게 이탈하는 음봉 캔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캔들의 종가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제 손절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단의 ATR 수치를 보니 현재 변동성은 280입니다. 그럼 ATR 수치의 2배인 560달러가 손절폭입니다. 매도 진입가가 10만 4,720달러이므로 여기에 560달러를 더한 10만 5,280달러가 손절선이 됩니다. 이 지점을 차트에 표시해둡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하락을 이어가고 고점선이 손절선보다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청산 기준이 고점 손절선이 아니라 변동되는 고점선으로 전환됩니다. 이후 가격은 횡보를 거치면서 하락 추세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마침내 고점선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는 캔들이 등장하고 이 캔들 종가에서 전량 익절을 진행합니다. 이번 매도 포지션 진입에서도 역시 손절은 짧고 익절 폭은 크다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익절 이유를 다시 보면 상승 추세가 한번 나오고 다시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데니스의 매매 원칙으로 적용해보면 이 구간들은 모두 진입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상승 구간에서는 고점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지만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매수에 들어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수익 기회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또 하락이 시작되던 구간에서도 저점선을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캔들 몸통의 대부분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 역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00일선 자체도 우후 상향 중이었기 때문에 추세의 방향성 면에서도 무리하게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기엔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세가 시작되는 무릎 지점과 추세가 꺾이는 익절 지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터틀 지표를 직접 개발했습니다. 이 지표를 차트에 적용하고 기존의 데니스가 쓰던 지표는 잠시 보이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구간에서는 노란색 매수 시그널이 자동으로 표시되고 고점에서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구간에서는 파란색 쇼 포지션 시그널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데니스 지표는 상승과 하락 구간에서의 선의색이 동일했지만 업그레이드 터틀 지표는 다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노란색 선, 하락 추세에서는 파란색 선으로 자동으로 표시해주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한눈에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매 방법도 단순합니다. 노란색 매수 시그널이 나온 캔들 종가에서 매수에 진입합니다. 손절가는 저점선으로 설정하고 익절 기준은 중심선으로 설정합니다.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중심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나오면 그 지점에서 익절을 해줍니다. 반대로 파란색 매도 포지션 시그널이 나오면 캔들 종가에서는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한 뒤 중심선을 상향 돌파하는 순간 전량 익절을 진행합니다. 다시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서 노란색 매수 시그널이 자동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캔들 종가에서 다시 매수에 들어가고 손절은 저점선으로 익절은 중심선으로 잡습니다. 중간에 저점선을 살짝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하단선 위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손절하지 않고
그대로 추세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추세의 시작과 끝을 훨씬 명확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업그레이드 터틀 지표는 손절 범위를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게 현재 시장 변동성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설정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 손절 기준인 저점선과 익절 기준인 중심선이 가격을 따라 자연스럽게 함께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격이 중심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나오면 그 지점에서 익절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하락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파란색 화살표가 자동으로 등장합니다. 이 캔들 종가에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진입 이유를 보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고점선을 살짝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건 매도 포지션을 정리시키기 위한 세력들의 흔들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고점선 아래에서 마감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손절이 나가지 않고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손절은 반드시 종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마침내 중심선을 상향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을 전량 익절하겠습니다. 터틀 트레이더 매매 기법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업그레이드 터틀 지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터틀 지표를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터틀이라고 적어주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무료로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슈퍼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